예, 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의 이종구 소장입니다. 이번 시간엔요, 미국 FOMC 회의하고요, 선물 옵션 만기, 그리고 환율 하락에 대한 장세 점검을 해드리도록 하고요. 또한요, 2차전지 관련주, 그리고 5G 종목에 대해서도요, 진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엔요, 차트 완성도가 높은 한 종목에 대해서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코스피 지수를 보게 되면요, 금일 6포인트 상승한 2195로 마감이 되면서요, 2200선 돌파를 목전에 두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최근에 코스피 지수가 이렇게 강한 상승을 보인 배경 중에 하나가 바로요, 수급적인 개선인데, 특히 이 기관들 중에 금융투자, 즉 이 증권회사에서 매수세 유입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실제적으로 봐도요, 이 지금 박스의 작은 박스 가운데 있는 부분 보면요, 5월 19일 날 개인들이 1조 1000억대 매도를 할 때요, 외국인들이 3,700억 순매수를 보였고요. 기관이 8,400억 순매수한 것 중에 금융투자, 즉 증권사가 5,200억을 순매수를 해주면서요, 지속적으로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죠. 시장 견인을 바로 이 금융투자가 해주고 있다. 근데요, 이 금융투자가 현물을 매수를 할 때 보면요, 선물 쪽에서는 매도를 하죠. 해지 개념이란 얘기예요. 특히 이제 내일 선물 옵션 만기가 도래하기 때문에 아마 내일까지는 아마 이런 분위기가 지속될 수 있다 해서 저는 시장을 지난 1월서부터요, 이 선물 옵션 만기에 크게 큰 영향은 없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린 배경 중에 하나가 바로 금융투자의 순매수, 저는 우리가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내일 선물 옵션 만기 그렇게 부정적으로 바라볼 필요는 없고요. 자, 또 하나요. 미국에서 FOMC 회의가 열렸는데요. 아마 시장에서 내부에 이렇게 뭐 크게 별다른 내용은 없을 걸로 봐요. 그래서 만약에 미국 증시가요, 이 FOMC 회의 결과를 시장 반응이 부정적으로 나서 주가가 하락하면은 우리 증시도 당연히 약세 출발을 하겠지만 오후 들어서 장 마감 무렵에서 낙폭을 축소를 한다든지 아니면 오히려 상승 반전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나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물 옵션 만기 때까지는 금융 투자가 순매수를 해서 시장을 하락을 방어를 하겠지만은 그 이후인 금요일 이후부터는 자, 금융 투자 쪽이 계속적으로 순매수 유입이 가능할까? 자, 그건 좀 한번 확인을 해 볼 필요 있는데 아마 계속적인 유입은 조금 저는 힘들지 않나요? 그런 관점으로 바라봐요. 그래서 시장을 그럼 부정적으로 봐야 되냐? 요 부분은 우리가 환율 부분과 한번 연결을 시켜야 돼요. 자, 환율이 금일 6원 50전이 하락한 1191점 20전으로 마감이 됐어요. 우리가 환율이 하락을 하면은 원화가 강세죠. 원화가 강세가 되면 이 환차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순매수로 전환이 될 수밖에 없어서 만약에 선물 옵션 만기가 끝나고 그래서 금융투자가 일부 매도가 나온다 해도 외국인들이 순매수 전환이 된다면요, 시장은 그죠? 지금 같은 상승 분위기도 이어질 수 있어서 내일까지는 좋겠지만은 금요일과 월요일 우리가 좀 더 확인을 하고 시장을 대응해야 되지 않나. 특히 내일 선물 옵션 만기 때문에 장 마감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와서 지수가 크게 뜨면서 종목이 종가 그러니까 3시 20분까지보다 훨씬 더 큰 폭으로 올라온다면요, 조금 일부 물량 대형주 위주로 물량 조금 한번 내놔도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서 장세 내일 이후 상당히 중요한 변곡점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요 아래 부분 회원가입 문의 있죠? 자, 지금 지수는 이렇게 연일 상승세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내 계좌에 수익이 많이 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요, 맨 뒤에 우리가 유료 회원에 대한 안내문을 올려드렸으니까요, 한번 읽어보시고 관심 있는 분들은요, 요 아래 핸드폰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자세하게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리더래요. 저는 외국인들이 순매수 전환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는 배경 중에 하나가 오늘 리포트 나왔죠. 원화 강세 기조 지속될 것 내년 원달러 환율이요, 1150원으로 예상이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원화 강세 기조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그죠? 그러면 환율이 하락한다는 얘기죠. 아까 말하면 원화가 강세되면 환차익을 노려서 외국인들이 순매수로 들어올 수 있는데 이 강세의 속도는 완만해질 거다. 우리가 1200원이 깨지면 좀 외국인들이 순매수 들어온다라는 말씀은 계속적으로 들어왔는데 뭐 오늘도 아까 보셨다시피 한 500억 정도 외국인들이 매도했지만 추세적으로 매수로 들어올 수밖에
없지 않나. 그래서 시장에는 조금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여기 또 보면 아까 말씀드린 FOMC 회의가 열리는데 이미 뭐 나올 내용들은 거의 나왔기 때문에요. 뭐 그게 특별하게 이벤트성으로 크게 나올 부분은 없다. 그래서 그 부분이 시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여기 보면요. 기준금리는 제로 수준으로 동결할 것이 확실시되지만 경기 부양을 위한 추가적인 통화 완화 정책 또는 메시지가 발표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나와도 이미 큰 것들을 계속적으로 부양책을 썼기 때문에 아마 시장 반응, 그죠? 한번 우리가 확인을 하고, 그죠? 지켜봐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또 하나 있죠? 자, 2차 전지 관련 종목인데요. 최근에 민주당이 바이든, 그죠? 민주당 후보예요. 대선 후보인데 지지율이 50%가 넘었다 그러죠? 만약에 이 바이든이 올해 11월 대선에서 승리를 해서 대통령이 된다면 수혜 종목을 찾아야겠죠. 자, 그것이요. 이 바이든이 기후 협약 지지하는 등 친환경 정책을 주장한다. 그죠? 그 얘기는 전기차 부분이 그죠? 수혜를 받을 수 있더냐. 최근에 전기차 관련돼서 계속적인 그죠? 긍정적인 호재성 재료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 뒷부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런 부분. 그래서 뭐 전기차는 이렇게도 좋고 저렇게도 좋고 그렇죠? 추세상으로 본격적인 성장이 가능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오늘 2차 전지 관련 중에서 LG화학 그렇죠? 리포트 나왔어요. 전기차 실적 모멘텀 더해져 해서 한토증권에서 나왔죠. 2분기 실적이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가 기존 추정치보다도 15% 상향한 3,074억, 전분기 대비해서, 그러니까 1분기 대비해서는 30%, 그리고 전년 동기, 작년에 2분기 대비해서는 15% 이상 개선될 거다. 지금, 보통, 기업들이요, 지금 실적들이 하향 전망이 되는 와중에서도 2차 전지, 특히 LG화학이 실적이 작년 대비, 전분기 대비 다, 그리고 전망치보다도 더 좋은 실적이 나올 수 있다. 그런 내용이죠. 자, 그러면 그 얘기는 이제 석유화학 부분도 실적이 예상보다 좀 빠르게 회복된 데다가, 그쵸? 이 전기차 부분이, 그쵸? 미래가치 본격화된 전기차 투자와 함께 크게 증가를 하고 있다. 그래서 전기차 부분, 우리가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고, 또한 최근 흐름이 그나마 양호한 부분이 세계 각국에서, 그쵸? 경기 부양책을 발표를 하죠. 뭐, 먼저 말씀드렸죠. 프랑스, 독일, 그쵸? 보조금을 계속적으로 지원을 하는데, 이번에 또 최근에 영국까지도 한 900만원 정도의 정부 보조금을 전기차 사는데 지원을 해준다. 그러니까 세계 각국에서 경기 부양책을 띄우기 위해서 전기차 판매 보조금을 지급을 한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실질적으로 유럽에서 1분기 자동차 판매량을 보면요. 이 내연기관, 우리가 일반적인 자동차라는 부분은 한 26.5% 감소했는데 전기차는 45%나 급증했다. 그렇죠? 계속적으로 유럽 시장에서 이산화탄소 규제에 힘입어서 이 전기차 판매가 계속적으로 증가를 할 거다. 예, 중국에서도요, 정부 보조금이 올해 연말까지만인데요, 한 2년 연장했죠? 거기에 따른 수혜도 되고, 국내도 마찬가지죠? 2022년까지 그린 뉴딜 했어요. 12조 9천억을 투자를 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이 계속적으로 나와요. 그래서 올해 전기차 판매 대수가 한 100만 대를 넘었을 걸로 전망하죠. 작년에 한 56만 대였는데, 예, 거기에 비해서 한 77%. 그러면 제가 계속 좀 하죠. 전기차, 그죠? 특히 이제 저금리 시대에서는 이제 성장주들이 주가 움직임이 상당히 좋은데, 2차 전지 관련 전기차가 바로 성장주에 포함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본격 성장의 원년이 되는 것이 2020년 올해다. 자, 2, 3년 전에, 그러니까 2017년대, 18년 때요. 전기차,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한 1년 반 동안 주가 기대감으로만 해도 최소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가 12,000원대에서 한 8만원까지 7배 올라갔어요. 근데 이번에는 실적이 뒷받침이 돼주면서 올라간다. 그렇죠? 못 가도 2017년대 올라간 만큼 올라가야 되지 않나요? 그래서 저는 2차 전지 관련주도 이제 출발한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단기에 많이 올라와서 좀 쉬어가는 거. 아무리 대세 상승이라도요. 주가가 3, 4개월 올라가면 한두 달 쉬고 또 올라가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우리가 관심을 가져줘야 되는 우리가 테마가 2차 전지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자, 그럼 2차 전지 관련주 중에서 우리가 어디에 관심을 가져야 되느냐? 그죠? 뭐 제 방송 계속 보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삼성 SDI, 포스코 케미칼, 에코프로 BM, LG화학, 일진머트리얼즈, 첨보,
CIS, 그죠? 계속적으로 7개 종목 말씀드렸고, 이 중에 3개 종목으로 압축을 한다면 삼성 SDI, 포스코 케미칼, 에코프로 BM, 요 내용들, 그 회사에 대해서 자세하게 호재성 재료 최근에 나왔던 내용들 쭉 적어 놨어요. 그죠? 특히 이제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재료가 호재성 재료가 많았죠. 예, 차세대 양극재를, 그죠? 이 니켈, 코발트, 알루미늄, 그러니까 NCA 양극재를 삼성 SDI와 합작사를 설립을 하기로 했고, 또 테슬라의 공급이 기대가 되고, 그리고 SK 이노베이션과 양극재 2조 7천억 4년 동안 공급하기로 했고, 또 2차 전지 제어, 전기차에 들어가는 2차 전지가요, 한 10년에서 한 뭐 12, 13년 쓰면, 그죠? 예, 폐지가 되죠? 그걸 폐하는 것을 재활용할 수 있는 회사를 중국에 있는 세계적인 기술력이 있다래요. GM과 포항 쪽에 합작해서 설립 공장을 증설한다, 공장을 설립한다 그러죠. 이러한 부분으로 에코프로 BM, 그죠? 그리고 포스코 케미칼도 마찬가지고 뭐 반도체 소재 산업까지 진출하고 또 포스코 그룹이, 왜냐면요, 이 포스코 그룹 대기업이 있으면은 이 지원을 많이 해주겠죠. 지금 공장들을 계속적으로 줘요. 지금 이 양극재라든지 지금 2차 전지들이, 그죠? 수요가 늘어서 공급이 부족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자동차 회사들이 이러한 2차 전지 관련주와 합작사를, 그죠? 설립을 한다 그러죠. 그러한 부분, 포스코 케미칼, 삼성 SDI 계속적인 집중적으로 우리가 관심을 가져달라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한번 차트만 한번 잠깐씩 보도록 할게요. 그나마, 그죠? 우리 2차 전지와 함께 쌍두마차로 불리는 반도체들은 조금 주가가 조금 약간 지지부진하지만 그나마 이 2차 전지 관련주들, 그죠? 힘이 있죠? 오늘 LG화학 7,500원 상승 한 1.7% 상승 44만원, 그죠? 연중 고점이죠? 삼성 SDI도 마찬가지예요. 자, 삼성 SDI도 연중 고점 부분 다 온 모습이고, 그리고 우리가 에코프로 BM, 그죠? 같은 맥락이죠? 그리고 포스코 케미칼, 자, 연중 고점 다 왔어요. 그죠? 일진 머티리얼즈, CIS, 그죠? 같은 맥락으로. 그래서 2차 전지주, 우리가 한번, 우리가 삼성 SDI 기준으로 이날 이 고점 찍었던 5월 26일 기준에서 한 30% 정도 한번 팔아주자. 삼성 SDI뿐이 아니라 2차 전지 관련 종목들 한번 팔아주는 것이 좋지 않나라는 말씀드리는데요. 자, 이제 판 물량들 한번 움직임,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장이 일단 긍정적이겠죠. 그래서 외국인 매수 들어오냐 안 들어오냐 보면서 금요일 선물 없이 만기 끝난 월요일 한 이틀 지켜보면서 이 물량을 매도한 것을 다시 재매수하느냐, 그 여부를 조만간에 결정하고, 나머지 70%는 좀 조정을 받는다 해도 큰 흐름상으로 올라가고, 또 빠지면 내가 30% 팔아놓은 거를 다시 재매수해서 물량을 더 늘린다는 관점으로 하면요, 조정을 받더라도 마음이 편하죠. 그렇죠? 내가 많이 사서 이게 조정을 받으면 좀 마음이 불안한데, 내가 30% 팔아놓고 조정을 받으면요, 그죠? 내가 더 사야 되는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주가가 조금 조정을 받더라도, 그죠? 마음적으로 투자 심리가, 그죠? 안정이 되기 때문에 끌고 갈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단기적으로 좀 과열되면 일부 줄였다가 다시 재매수, 그래서 물량을 늘리는 전략이 좋다라는 말씀 드렸어요. 그래서 아마 금요일이나 월요일쯤에요, 우리가 재매수 여부 다시 한번 판단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구독하기, 좋아요 눌러 주시고요. 자, 다음은 이제 5G 통신 장비죠. 오늘 KMW에 대해서요, 긍정적인 리포트가 하나투자증권에서 나왔죠. 상반기, 지금 보면은 5G 종목들이 1분기 실적도 조금 부진했고요. 2분기도 조금 부진할 걸로 보지만 하반기서부터 좋아진다라는 쭉 그런 내용이에요. 우리가 이제 이 5G 중에서 이제 이 HFR하고 서진 시스템을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뭐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는 뭐 통신 장비, 휴대폰의 함체를 만드는 회사고요. HFR은 이제 거기에 대한 부품이 들어가는 거죠. 프론토를 해갖고 이 HFR의 이제 무선 사업부의 주요 품목인데, 이 성장이 앞으로 상당히 밝다그러죠. 이 프론토를 보면은 2016년에 전체 세계 시장 규모가 13억 달러 구매였는데 연평균 11.6%씩 성장했어요. 내후년인 2022년에는 한 25억 2천만 달러까지 크게 성장을 한다. HFR, 거기에 따른 수혜를 온전하게 볼 수 있다는데, 1분기 실적 58억 적자 나오고 2분기도 조금 부진할 걸로 나오면서 좀 주가가 지지부진하지만요. 5G 지금은 상반기에요. 지금 세계 각국에서 투자를 조금 지연시켰어요. 자, 취소한 것이 아니라, 그죠? 지연시켰다. 그것이 이 하반기로 다 이연이 돼서, 그죠? 2월이 돼서
본격적인 투자가 나면 실적들 하반기에 급속도로 좋아질 수 있다 해서 뭐 지금 서진 시스템도 그렇고 HFR도 그렇고 조금 주가가 지지부진한 모습이지만요. 저는 항상 말씀드리면 잘 크게 뜨는 종목들 따라가서 낭패 보는 것보다는 이러한 종목들 사서 뭐 앞으로 한 달 뒤가 될지 보름 뒤가 될지 아니면 두 달 뒤가 될지 모르지만 여기서 치고 나가면 온전하게 그것이 수익이 다 내 걸로 된다 해서 조금 그래서 저는 5G 지금 갖고 계시는 비중을 그대로 유지를 해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한번 차트 모양 볼까요? 자, 먼저요. HFR. 자, HFR 오늘 마이너스 200원 하락한 35,650원을 끊었는데 거래가 거의 안 나와요. 그죠? 주가도 작은 박스권을 이루는 그런 모습이죠. 자, 우리가 항상 말씀드리는 HFR에 한번 본격적으로 치고 나가는 신호는 어디서 나온다? 거래량에서 나온다. 어느 정도 최소한 100만 주 이상 거래가 터져줘야지만이 그동안의 조정을 마무리하고 상승으로 반전된다. 최근 거래량 감소는요. 매물 감소로 지켜봐달라라는 말씀드렸어요. 항상 조정의 끝마무리는 어떻다? 거래량이 감소한다. 그리고 하루에 주가 변동성이 작다. 그리고 의미 있는 지지선에서 지지해 주려는 노력이 보인다. 즉 누가? 주가 관리한 흔적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한 부분이 다 지나가면 이제는 매수세에 의해서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주가는 올라가겠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 이제 재료가 포함되면 아까 말한 대로 하반기부터 성장성이 시장에서 부각이 되면 충분하게 큰 폭의 상승세에서 뭐 올해 고점이 42,750원인데 이것이 이제 사상 최고가죠. 충분히 그 이상도 우리가 넘볼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에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관심을 가져달라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어제 우리가 이제 차트 완성도가 높은 종목에서 5종목 정도 말씀을 드렸는데 서진 시스템 말씀드렸죠. 자, 오늘 50원 상승한 26,750원 거래량 어제보다 감소한 23만 8천 주, 그죠? 평균 거래량의 뭐 한 3분의 2? 반 정도밖에 안 돼요. 그죠? 자, 이게 이 서진 시스템도 그렇고 HFR도 그렇고 거래량이 계속적인 감소이기 때문에 아직 본격적인 흐름이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요. 시장에서 한번 크게 부각되는 날이 조만간에 좀 오지 않나 해서 조금 지루한 감은 있지만은 뭐 올라온 폭이 없기 때문에 조금 빠진다 해도 크게 밀릴 부분은 없다. 지속적으로 홀딩을 해달라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다음은요.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차트 완성도가 높은 종목에서 스튜디오 드래곤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했는데요. 자, 스튜디오 드래곤 이제 넷플릭스하고 작년 11월 달에 그죠? 서로 이제 협력 관계로 맺었어요. 요 보면은 내용 보면 넷플릭스 양 영업 환경이 매우 우호적이고 중국 주요 동영상 플랫폼이 최근 강한 구매 의지를 보이고 있으며 국내 플랫폼들의 콘텐츠 투자 확대로 스튜디오 드래곤의 수혜를 볼 거다 해서 매수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이 스튜디오 드래곤의 이제 2, 4분기 실적을 보면요. 매출 같은 경우 한 10% 증가한 1,400억 정도, 영업이익은 54% 증가한 167억 정도죠. 실적이 1분기에 비해서 상당히 좋아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문제 항상 말씀드리면 긍정적인 리포트가 나왔을 때 주가 시장 반응을 봐야 된다 그랬죠. 자, 스튜디오 드래곤 어저께 강한 상승의 흐름을 보이고 오늘 조정 받는데요. 자, 조정을 받는데 한번 분봉상으로 봐드릴게요. 자, 아침에 상승 출발을 해서 좀 아침에 마이너스 나왔다가 또 다시 재차 상승하다 좀 막판에 밀렸죠. 자, 근데 거래량이 그렇게 크게 감소를 해주고, 그죠? 그리고 수급적으로 보십시오. 오늘 조정을 받는데도, 그죠? 개인들이 거의 17만 주 가까이 매도를 하고 기간이 16만 주. 어제 개인들이 21만 주 팔았어요. 자, 거기에 맞먹는 물량을 팔아주고 있다. 그래서 이틀 상승, 그리고 전고점 부분. 그래서, 뭐, 말씀드렸듯이, 최근에 시장 분위기가 좋기 때문에 조정이 짧아진다 그랬어요. 그래서, 뭐, 이틀 조정, 길면은 3일 조정이라고 했죠. 그래서, 내일 정도 저점이라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대로, 금요일이나 월요일 정도 우리가 한번 관심을 가져달라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자, 우리가 어제 또 말씀드렸던 뭐, BH도 같은 맥락이라고 했죠. 제가요. 우리가 어제 말씀드렸던 종목 중인데, 그죠? 2, 3일 조정받고 오늘 거래량, 그죠? 거래가 줄어들면은 매수세 유입이 안 되기 때문에 뜰 수는 없는데, 자, 거래량 오늘 거의 200만 주 넘게 살짝 넘는 거래량이 되면서 오늘 주가 거의 뭐 5% 가까이 상승하면서 상승 반전되는 모습이죠. 수급적으로도 보십시오. 어제까지 거래가 계속적으로 대량 거래가 서서 장대 양봉이 난 이후에 거래가 감소를 하다가 그리고 오늘
거래가 터졌는데 개인들이 46만 주 매도하고 외국인들이 13만 주 매수, 기간이 34만 주, 그렇죠? 수급적으로 양호한 그런 모습이 있죠. 자,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뭐 서진 시스템은 봤고요. 그리고 이제 코미코, 그렇죠? 어저께 이제 말씀드린 종목인데, 자, 거래량이 안 터져 주니까, 그렇죠? 오늘 코미코 거래량이 48,000주, 어제 48,000주, 어제와 비슷한 수준인데 전체적인 분위기에서 거래 감소세, 그렇죠? 근데 21선 지주,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따라가는 것은 좀 부담스럽지만은 조금 밀리면 한번 관심을 갖자. 코미코 재료가 상당히 좋아요, 그렇죠? 우리가 파운드리, 그래서 삼성전자의 비메모리 분야인데 세계 각국에서 지금 파운드리 쪽에, 그렇죠? 공장을 계속적으로 증설을 한다. 거기에 따른 수혜를 글로벌적으로 다 받을 수 있다 했죠. 상당히 재료는 좋은데 아직 이 반도체 부분이 시장에서 아직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아직 탄력은 없는데 지속적으로 관심은 가져달라라는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이제 HLB, 그쵸? 우리가 HLB 같은 경우가 오늘 그래도 한 보합선으로 마감됐죠? 네, HLB, 그죠? 보합 11만 1,800원인데, 상당히 재료도 좋아요. 그쵸? HLB. 예, 제가 이제 기술적 분석상으로 봤을 때는 지난 3월 달에 종합지수가 크게 하락할 때도 이 종목은 전혀 하락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제 유무상 증자 때문에 조금 억눌려 있다가요. 최근에 유무상 증자 다 끝났죠? 이제는, 이제 증자 물량이 이제 상장되는데, 유상 증자한 것은 6월 19일 날, 그리고 무상은 6월 23일 날, 그죠? 그런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아마 그 전후로 좀 움직일 수 있고, 오늘 거래량도 크게 감소했고, 또 최근에, 블랙롤이라는 그 펀드 회사에서 219만 주 매수했죠? 이러한 부분을 봤을 때, 그죠? 우리가 계속적으로 관심, 이제는 한번 첫 상승해서 돌파를 하고, 조정을 받는데 조금 그러니까 가격대를 얼마나 누가 싸게 사고 그리고 이제 상승 바로 전에 매수하느냐 이제 그거 이제 관건만 나왔는데 계속적인 우리가 한번 타이밍을 노려봐야 되지 않나요? 그런 말씀을 드려서 그리고 또 한번 아까 말씀드린 뭐 한원 시스템도 그렇죠. 우리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요. 거래량이 줄다가 거래가 증가를 해야 되고 수급적으로 그동안에 주가 1차 상승할 때 뛰었던 애들이 다시 재미있어 들어와야 된다 했죠? 이거 한원 시스템 한번 지난주에 주말에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자, 그쵸? 조정 한 4월 정도 받다가 거래 감소하고 하루 주가 변동폭 작아졌다가 오늘 거래가 증가하고 수급적으로 개인들이 44만 주, 외국인들이 38만 주 매수, 기간이 29,000주 매수죠. 그런 식으로 스튜디오 드래곤도, 그죠? 내일까지는 아마 조정이 나올 거야. 왜냐하면 이 지금 85,000원대가요, 상당히 두터운 매물벽으로 작용이 돼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하루 조정은 힘들고요. 이틀 내지 3일 조정을 받으면서 물량 소화 잘하고 아까 말한 대로 거래가 감소하고 주가 마지막 끝나는 날에는 하루의 변동폭이 작고 그리고 수급적으로 올라올 때 매수했던 애들이 어제 오늘 매수했던 애들이 적게 매도를 했다가 다시 거래량이 증가하는 날, 그죠? 그래서 일단은 가격 대상으로 항상 말씀드린 우리가 뭐 이게 조정이 이틀 받을지 3일 받을지 뭐 나흘 받을지 뭐 원유 IPS 같은 경우는 뭐 한 5일 정도 조정받고 같은 경우는 그런 거 모르기 때문에 한 이틀 내지 3일째 되는 날 밑에다 깔아놓고 그죠? 들어가서 내가 사고자 하는 물량이 한 30%만 가격대만 보고 이 정도면 가격대상으로 의미 있는 지지선이라고 30%만 발만 담가 놓고 그죠? 만약에 내 것만 체결되고 그냥 올라가 버리면 그냥 30% 갖고 빨리 수익 내고 나오면 되고 만약에 조정이 좀 더 이어지고 하면은 나머지 우리가 원하는 조정의 끝마무리가 나올 때쯤 한 40% 정도 들어가고 거래가 증가할 때 나머지 30% 들어가면서 수익을 내면 돼서 이 스튜디오 드래곤 내일서부터 우리가 한번 눈여겨 봐달라. 충분히 먼저 고점 계속적으로 말씀드렸어요. 콘텐츠가 올해 안에 한번 크게 시장에서 이슈화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 좀 움직임이 양호하기 때문에요. 일단 오늘 저가 수준 82,700원이죠. 그 내외 정도, 그러니까 82,700원, 82,000원 정도, 그러니까 어제 몸통이 한 절반 정도 수준이죠. 그 정도 수준이 일단은 가격 대상으로 지지선으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서 만약에 그 가격대 내일보다는 모레, 그죠? 아니면 내일에도 오후
장 마감 무렵에 뭐 들어가서 우리가 원하는 모습 나오면 좀 더 들어가도 되고, 그죠? 그리고 아니면 팍 치고 가면 되는데, 만약에 우리가 주식이라는 것이 항상 내 생각대로 안 움직여, 내 반대로 움직이는 경우도 10번 매매하면 3, 4번 이상 나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데 조정받을 때 들어갔기 때문에, 그죠? 30%만, 또 일부만 들어갔고, 뭐, 빠진다면 30% 들어간 거에 뭐 반이라든지, 그죠? 아니면 3분의 1이라든지 팔아놓고 다시 모습 갖출 때 다시 재매수하면 된다. 그래서 추경 매수할 때하고 조정받을 때 들어가고 내가 생각 반대로 움직였을 때 이 주가에 대한 대응력이 상당히 차이가 나죠. 그죠? 그런 부분에서 내가 투자 심리가 안정될 수 있다. 주식 투자는 심리 게임이기 때문에 내가 심리가 안정이 돼야지 수익이 난다. 내가 심리가 불안하면요, 이 주식 투자 시장에서 돈 벌기가 상당히 어렵다라는 그런 말씀에서 일단 스튜디오 드래곤 우리가 한번 관심을 가져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요 부분은 이제 정보 문자인데요. 자, 우리가 이제 문자로만 정보를 제공한다 하니까요, 그냥 단문으로, 그렇죠? 뭐 A라는 종목 얼마 매수, 목표가 얼마 그런 식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리포트 형식으로요, 그렇죠? 자세하게, 그렇죠? 이것이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추가 브리핑 삼성 바이오로직스인데요, 나갔던데 회사 개요 뭐 나가고요, 그리고 상승 논리 1, 2, 3 4, 5에 쭉 나가고,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한 전략, 어떻게 하고, 목표가 얼마고, 어느 정도에 매수하고, 죠 그런 부분 자세하게 나가기 때문에, 그냥 어떠한 종목을 내가 모르고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권해서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최소한 이 회사가 뭐 하는 회사고, 상승의 논리가 어떤 것이 있다. 그죠? 그런 것들을 알고 투자를 해야 된다라뇨. 알고 투자해야지 수익이 온전히 내 거 될 수 있다라는 말씀드려요. 그래서, 한번 관심 있는 분들, 아까 말한 대로요. 참, 내가 주식시장에 상당히 좋은데도 내 계좌에 수익이 안 는다 하시는 분들은, 그죠? 한번 요 내용들 한번 쭉 읽어보시고, 또, 종목은 다 아는데, 그죠? 나는 들어가는 타이밍을 잘 모르겠다. 항상 제 방송 듣는 분들, 항상 우리는 이 시장에서 이슈화되고 있고, 나 될 수 있는 그런 종목군 중에서, 그죠? 올라갈 때가 아니라 올라간 뒤에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타이밍을 잡아야지 내가 온전하게 그 수익을 갖고 올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만큼 또 조정 받을 때는 리스크도 적다 했어요. 그래야지만이 내가 한 번에 뭐 대박은 아니더라도요, 뭐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 있다. 이러한 것에 공감이 가신다 하시면요, 요 아래 핸드폰 번호로요 한번 연락을 주시면은 자세하게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것으로써요 이소장 증권TV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좋아요, 구독 꼭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